여러분, 이별 후에 상대가 갑자기 조용해지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마음 정리 다 끝났구나. 나 없이도 잘 사는구나. 근데 상담을 하다 보면 이 판단이 틀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리가 끝난 게 아니라 상황을 그렇게 믿게 된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 착각을 만들어주는 건 다름 아닌 이별 후 여러분의 행동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별을 통보한 쪽이든 통보받은 쪽이든 상관없이 사람은 이별 직후 혼란스럽습니다. 감정이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판단을 빨리 내려야 마음이 편해지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별 후에 상대는 끊임없이 주변 신호를 보고 판단을 굳힙니다. 그리고 그 신호 중 가장 큰 기준이 바로 여러분의 반응입니다. 이별 직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바로 설명하려고 해요. 붙잡으려고 합니다.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혹은 감정적으로 흔들립니다. 울고, 화내고, 따지고, 매달리고 이유를 묻습니다. 이 행동들이 나쁘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행동들이 상대에게 어떤 신호로 전달되느냐입니다. 상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아, 이 사람은 아직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했구나. 지금 나 없이 못 버티는구나. 이 판단이 들어가는 순간 상대는 안심합니다. 그리고 안심이 되는 순간 마음을 더 이상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정리됐다고 믿는 첫 번째 이유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내가 떠나도 이 사람은 여기 그대로 있겠구나. 이 믿음이 생기면 사람은 감정을 정리하지 않아도 괜찮아집니다. 두 번째로 상대가 정리됐다고 착각하는 이유는 이별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반응 때문입니다. 연락이 오면 바로 답해주고, 안부를 묻고, 의미 없는 대화도 받아주고, 혹시라도 멀어질까 봐 먼저 연락을 이어갑니다. 이 행동을 하는 사람은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받는 쪽은 다르게 느낍니다. 아직도 내가 중심이구나. 아직도 내가 선택권을 쥐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면 굳이 다시 돌아볼 이유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이럴 수 있다고 느낄 때만 다시 생각을 합니다. 항상 거기에 있는 사람은 생각의 대상이 아니라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별 후에 상대가 조용해진다고 해서 그게 정리의 증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이 고정됐다고 느끼는 신호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세 번째 이유는 여러분이 너무 빨리 감정을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별 후에 괜찮은 척 하거나 이해해주는 척을 하거나 쿨하게 보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역시 상대를 배려한 행동일 수 있어요. 하지만 상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 이 사람도 이미 받아들였구나. 이 관계는 여기서 끝났구나. 이때부터 상대는 마음을 다시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감정은 아직 남아있을 수 있지만 판단은 끝났다고 믿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착각입니다. 감정과 판단은 다릅니다. 감정은 천천히 정리되지만 판단은 아주 빨리 내려칩니다. 특히 이별 직후에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별 후에 상대가 보이는 태도만 보고 정리됐다고 판단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많은 경우 상대는 감정을 정리한 게 아니라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상태에 들어간 것 뿐입니다. 이 상태를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계속 반응해주고, 계속 남아있고, 계속 감정을 보여주면 상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굳이 돌아볼 필요가 없네. 이 관계는 여기서 끝이구나. 이렇게 판단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이 판단이 굳어지는 순간 감정은 잠들어 버립니다. 이게 이별 후 가장 많이 일어나는 구조예요. 그래서 제외가 안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상대의 감정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상대가 이미 상황을 정리해도 된다고 믿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이걸 모르면 계속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저 사람은 아무 반응이 없을까? 왜 이렇게 빨리 괜찮아진 걸까? 근데 괜찮아진 게 아니라 판단을 끝낸 거예요. 더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로 스스로를 밀어넣은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셔야 다음 단계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부터가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이에요. 그럼 그 착각은 언제 깨지나요? 상대는 언제 다시 생각하기 시작하나요? 이 질문의 답은 하나입니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느낄 때예요. 감정이 갑자기 살아나서가 아닙니다. 눈물이 나서도 아니고 외로워서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장 먼저 느끼는 건 감정이 아니라 상황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사소한 데서 시작됩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반응이 보이지 않을 때,
더 이상 예측이 되지 않을 때, 언제든 그대로 있을 거라 믿었던 사람이 조용히 사라졌다라는 느낌이 들 때, 그때 처음으로 상대의 판단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별 후에 상대가 정리됐다고 착각하는 동안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전히 나를 중심으로 움직일 거야. 내가 원하면 다시 볼 수 있을 거야. 지금은 아니어도 나중에 선택할 수 있을 거야. 이 믿음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감정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택권이 나에게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믿음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연락을 해도 예전 같은 반응이 없고, 답이 늦어지거나 짧아지고, 먼저 다가오지 않고 굳이 이어가려 하지 않는 태도가 보일 때 상대는 처음으로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이 불안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 상실에서 나옵니다. 내가 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관계가 손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겠다는 그 감각, 그게 먼저 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상대가 불안해하는 걸 보고 이제 마음이 돌아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을 하면 마음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다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판단을 끝내버린 상태에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던 사람이 이제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구간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재회는 이 생각이 시작되는 구간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감정이 완전히 식은 상태에서도 아니고 감정이 폭발한 상태에서도 아닙니다. 판단이 흔들리는 그 사이에서만 흐름이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많은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상대가 흔들리는 기미를 보이며 그걸 놓칠까봐 다시 예전처럼 행동합니다. 바로 반응하고 바로 감정을 드러내고 다시 기대를 걸고 다시 잘해주려고 합니다. 이 순간 상대의 머릿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시 돌아왔네? 역시 여기 있었네. 이 생각이 들면서 다시 안심합니다. 그리고 안심과 동시에 다시 판단을 굳혀버립니다. 이 사람은 결국 남아있구나. 이 순간 두 번째 기회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재회가 한 번 될 뻔하다가 완전히 끝나는 경우가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상대의 착각이 깨질 뻔했다가 여러분의 행동으로 다시 굳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뭔가를 더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덜 해야 됩니다. 설명하지 말고, 설득하지 말고, 감정을 증명하지 말고 그냥 예전과 다른 태도를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차갑게 굴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무시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예전처럼 중심이 상대에 가 있지 않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말로 설명되지는 않지만 행동으로는 분명히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일정 시간 유지되면 상대의 머릿속에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진짜 끝난 건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선택한 건가? 이 질문이 생기는 순간 감정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놓칠 수도 있다고 생각할 때, 그렇게 느낄 때 비로소 감정을 들여다봅니다. 이때부터 후회 비슷한 감정이 만들어집니다. 이 감정은 사랑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움과 소유욕과 미련이 섞인 상태예요. 하지만 이게 재회의 출발점이 되는 감정인 건 맞습니다. 중요한 건 이 감정을 억지로 키우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또 조급해져요. 이제 흔들리는 것 같으니까 빨리 고백해야겠다. 빨리 다시 만나야겠다. 근데 이 조급함이 다시 상황을 망칩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아직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선택할지 말지 고민하는 단계이지 이미 돌아오기로 마음먹은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이때 밀어붙이면 상대는 다시 물러섭니다. 판단은 다시 굳혀버립니다. 역시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역시 다시 만나면 예전이 반복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스스로가 다가오도록 뭔가를 남겨주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다시 선택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도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태도, 이 차이가 결과를 만듭니다. 이걸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이해하지만 행동으로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앞서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감정을 앞세우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뿐이에요. 그래서 재회가 되는 경우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대가 정리됐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행동을 멈췄고, 상대가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태도를 유지했고, 상대가 다가올 때도 예전처럼 모든 걸 내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건 계산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상대가 판단을 끝내버린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지만, 판단이 흔들리는 상태에서는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은 꼭 하고 싶습니다. 이별 후에 상대가 정리됐다고 느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덜 사랑받았나? 내가 가치가 없었나? 근데 대부분은 그게 아닙니다. 상대가 너무 빨리 안심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안심을 만들어준 게 여러분의 행동이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이해하면 자책할 이유도 없고 더 매달릴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더 잘해주는 게 아니라 다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상대가 정리됐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흐름에서 빠져나오는 것. 그 순간부터 상대의 판단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재회는 여기서부터 가능해집니다. 감정이 다시 살아나서가 아니라 상황이 다시 열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기까지가 이별 후 상대가 이미 정리됐다고 착각하는 이유와 그 착각이 깨지는 흐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별 후에 상대가 정리됐다고 보이는 순간은 대부분 감정이 끝난 순간이 아니라 판단을 멈춘 순간입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고 느끼는 상태, 그 상태를 만들어준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별 이후 여러분의 반응이었을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이 사실을 알면 더 이상 자책할 필요도 없고 스스로를 깎아내릴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못나서가 아니라 너무 솔직했고 너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행인 건 판단은 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에요. 감정은 억지로 되살릴 수는 없지만 판단은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다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별 후에 가장 중요한 건 상대의 마음을 붙잡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안심시키지 않는 선택입니다. 계속 거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없어질 수도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순간부터 흐름은 달라집니다. 이건 밀당도 아니고 복수도 아니에요. 나를 지키는 태도이자 관계를 다시 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만약 지금도 상대가 너무 조용해서 완전 끝난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걸 정답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건 대부분 착각이에요. 상황이 고정됐다고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고정은 언제든 풀릴 수 있어요. 단 하나 조건은 더 이상 예전처럼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더 잘해주려 애쓰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그 자리에서 빼내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차갑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 가장 성숙한 선택입니다. 재회는 버티는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라 상황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사람에게 옵니다. 오늘 이야기를 여기까지 듣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 흐름을 이해할 준비가 된 겁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다시 예전 자리로 돌아갈지 한 번은 다른 선택을 할지 그 선택이 결국 여러분의 이유를 결정합니다.